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이란 체제 변경, 레짐 체인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베이징한테 정말 이제 이게 치명타인데, 지금 중국이 안으로는 체제 위기고 밖으로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왕따, 고립, 포위, 압박이 이제 굉장히 격화되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중국이 어느 정도 망가져 있냐면요, 주택 건설이 반의 반토막 났습니다. 반의 반토막. 그러니까 2천만 채, 연간 2천만 채 하던 게 지금 500만 채 이렇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 때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 브레인이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는 뭐냐면 차제에 뿌리 뽑자, 레짐 체인지도 뭐 불사한다 이런 입장이죠. 이란의 핵,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이란의 테러 지원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려면 레짐 체인지도 뭐 체제 변경도 뭐 사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사이즈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이거 섣불리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 달래고 타협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핵무기 보유도 일부 뭐 오케이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미어샤이머 이 사람이 2022년 대선 전에 1월 달에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번에 말하자면 이런 거 윤석열 안 뽑으면 무덤 위에서 춤을 추게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무슨 좀 보수적이고 좀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좀 컬러가 저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저쪽스러운 사람까지도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 지금 리짜이밍 더불당 정권이 이게 정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거죠. 이런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얘기 제가 한 두 토막 옮길 텐데요. 보면은 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런 거죠. 네. 백모 이제 성질머리로는 이제 달래자, 뭐 타협하자, 뭐 이런 소리는 정말 이게 무슨 무식한 개소리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만 무려 존 미어샤이머 이 사람이 현실주의 그 레알 폴리티크라 그러죠. 이게 독일어죠. 레알은 리얼 그러니까 레알 폴리티크 석학이죠. 세계적인 그 분야에선 이른바 현실주의. 이 사람은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공모해서 이란을 기만했다. 그리고 기습 공격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If you look at what happened before this attack, it's quite clear from all sorts of reports that Trump colluded with the Israelis to bamboozle the Iranians and leave them vulnerable to a surprise attack.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자유로운 국제 질서를 원한다면서 또 서방 문명을 옹호한다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냐. 이거는 정말 하나의 거대한 위선이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We don't need any more wars in the Middle East. In fact, we don't need any more wars, period. For all those people who believe i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alk about Western civilization, when you look at what's happening in Gaza and now what's happening in Iran, we look like a giant hypocrite. 예. 굉장히 왼쪽스럽죠. 어떻게 보면 우리 백모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사람 우크라 때도 좀 입장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뭐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 갖고 있는데 이란은 왜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니까 야, 미어샤이머가 좀 맛이 갔네. 이런 생각까지 전 듭니다. 아무튼 들어보세요. 이게 이른바 현실주의 이 현실주의 진영의 뭐 거두라고 말해지는 사람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 Israelis have nuclear weapons, Freddie. You don't see them trying to get rid of their nuclear weapons, do you? Of course you don't. And the reason is the Israelis understand full well they're the ultimate deterrent. Why doesn't it apply to Iran? 네. 근데 참고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졌다 안 가졌다 말한 적이 없고요.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표방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냐?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2차 세전 말에 참가했던 유대계 과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다고요. 그런데 프랑스가 이 사람들을 초치해서 이 사람들의 기술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프랑스에 내걸은 조건이 실험 데이터와 실험 과정을 함께 다 공유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어요. 그 전 과정을. 그래서 실은
프랑스를 통해서 혹은 프랑스에게 핵무기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이스라엘형 핵무기 기술을 완성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만든 무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꼬아버리니까 야, 이 아저씨 이거 이상한 아저씨일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과 전혀 이제 다른 관점이 뭐냐면 차제 레짐 체인지 가야 된다. 체제 변경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팼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게 되면 이게 단단히 성을 내고 덧난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굉장히 그 통찰력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사상가이자 군사평론가인 빅터 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Never in our lifetimes have we been closer to a complete promise of normalcy for the Middle East, and never have we been in more danger of seeing the entire region blow up. The Iranian nation has lost all control. Iran itself, the formidable powerhouse of the Middle East that evoked terror all over, has no defenses. The Israelis have systematically dismantled the terrorist hierarchy of the people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nuclear program, and we're down to a single critical issue. All of this chaos and all of this war will be for naught if the war ends with the regime intact and a recoverable nuclear program. It won't just be back to square one, it will be a disaster. 네. 이게 이제 제가 번역은 안 했지만 뒤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황당한 이슬람 전체주의 체제를 거의 목 졸라서 죽일 지경까지 두들겨 패놓고서 여기서 중지를 해버리면 얘들이 썽이 나가지고 그 다음엔 더 무서운 짓을 저지른다. 이 정도 패으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대표적인 미국 보수 지성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인문학이죠. 클래식이니까 그걸로 박사학위를 했고 여러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보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석좌 교수도 했고, 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석좌 교수 했고, 예.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에서 근무했고, 연구했고, 미어샤이머 같은 일부 또 자칭 혹은 자타칭 레알 폴리틱 브레인들뿐만이 아니라 하이퍼 글로벌리스트는 이렇게 말을 해요. 트럼프 1기 때 이란 핵협정 JCPOA를 탈퇴하는 바람에 문제가 악화됐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살벌한 군사작전에 나선 것은 JCPOA가 다룬 원자탄, 핵무기 말고 다른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란에. 그래서 이거 손볼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그래서 네타냐후의 주장에 의하면 1년에 3,600발 생산 체제를 만든다. 하나. 넘버 투는 뭐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그러니까 중동의 극렬 테러리스트들 또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극렬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이게 다 뒷배가 전부 이란이라고요. 이란이 그걸 양성하고 거기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원자탄 핵무기는 3분의 1에 지나지 않아요. 나머지 두 개 이슈가 따로 있다고요. 그리고 핵을 갖춘 다음에 예멘 후티 같은데 핵무기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층 현실주의자, 레알 폴리틱, 그러니까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들과 하이퍼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초초초 글로벌리즘, 하이퍼 글로벌리즘이라는 거는 세계 시장과 돈만 있으면 왕년에 목태동주의 학살자, 또 스탈린주의 학살자, 김일성주의 학살자들도 다 착해진다, 다 구원받는다, 이런 관점이죠. 그게 하이퍼 글로벌리즘인데 그런 관점을 가지니까 중요한 건 세계 시장과 돈이죠. 그래서 주권 국가라든지 자유공화국 체제 이거는 얼마든지 흔들고 약화시켜도 괜찮아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스트,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되는 거죠. 주권 국가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혹은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글로벌리스트들이죠.
이들은 이제 이란은 좀 특별한 나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은 14억 되고 큰 나라야 라고 말하면 중국은 좀 특별하다, 사이즈나 기타 등등이 이런 관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란은 9천만 대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란이 체급이 다르다 이거예요. 중동권 국가 중에 체급이 이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타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체급이 다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쪽 아랍권이라 그러면은 북아프리카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언어가 다 아랍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나 북아프리카를 뺀 오리지널 아랍,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와 그 고일대만 따지면 이 이스라엘 플러스 아랍권이 시리아 포함해서 1억 조금 넘어요, 인구가. 그런데 이란과 예멘이 사실 후티가 먹은 상태거든요. 이란과 예멘 둘만 합쳐도 이게 1억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시리아가 언제 그 러시아의 위성 국가로부터 벗어났냐, 언제 아사드 체제가 무너졌냐, 한 6개월 전이죠. 2024년 12월 8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리아도 이란 편이야. 그래서 시리아를 한번 옮겨놓고 보세요. 그냥 이라크,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이스라엘 이거 다 합쳐도 8천만이 안 돼요. 반면에 이란, 예멘, 시리아는 다 합치면 1억 5천만이 돼요. 거기다가 이라크 4,500만이 저게 허수거든. 이라크는 뭐 무늬만 하나의 국가지 실제로는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수니, 시아, 쿠르드. 힘을 못 쓰는 데거든, 이라크는. 그리고 뭐 UAE가 힘쓰겠어요? 사우디는 힘 좀 쓰지. UAE 저거요 140만 명밖에 안 돼요. 겉으로 보면 저게 940만 명이죠. 나머지는 다 외노자야. 800만 명은. 카타르 20만 명밖에 안 돼요. 전체는 200만 명인데 180만 명이 외노자예요. 바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레인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레인 국적인은 75만 명밖에 안 돼요. 쿠웨이트 전체 482만 명 중에 진짜 쿠웨이트 국적인은 153만 명밖에 안 돼요. 오만 같은 데는 이제 석유가 좀 덜 나니까 이런 데는 비율이 높죠. 전체 529만 명 중에 진짜 오만이는 300만 명. 이스라엘 976만 명. 사우디 뭐 3,200만이라 그러는데 이거 다 외노자고요. 진짜 사우디는 1,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이란은 9천만 명이 전부 이란인이야. 물론 그 안에 쿠르드도 있고 다민족 국가여갖고 내부 갈등 심하지만. 예멘이 사우디보다 인구가 2배가 되잖아요. 사우디가 1,800만 밖에 안 되는데 예멘이 3,900만이잖아. 시리아가 사우디보다 인구가 많은 거예요. 국적인만 따지면. 시리아가 2,359만이에요. 국적인은. 사우디는 1,800만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전부 이게 국적인만 계산해서 하면 이쪽에 훨씬 사이즈가 작아. 여기서 지금 시리아 사실 저거 힘 못 쓰지? 이라크 힘 못 쓰지? 그럼 벌써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힘을 못 쓰거든요. 뭐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다니까. 그럼 지금 저기서 거의 7천만 명 빼니까 나머지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이스라엘 다 합쳐봐야 3천만 조금 넘는 거예요. 반면에 이란, 예멘은 1억 3천만이고. 벌써 체급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 이란 진영의 체급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이번 이란 공격까지 거의 20개월에 걸쳐서 이게 준비가 진행됐다 그럴까 사태가 이렇게 전개 발전해 왔어요. 물론 이란이 이 20개월 동안에 제대로 처신하고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오죠. 이란이 찬스가 많았었는데 다 놓쳤습니다. 그런 코멘트 많아요. 재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에 의한 테러 학살이 있었죠. 그리고 재작년 10월 27일 날 이스라엘이 가자 지상군 작전을 개시를 했고 하마스 뿌리 뽑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7월 31일쯤 되면 하마스 뿌리 뽑기 하고 나서 말하자면 9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하마스가 거의 뿌리가 흔들흔들해서 나와요. 그 7월 말에 하마스 핵심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를 테헤란 안가에서 이란의 그 보안군이 제공한 안가에서 저 방에 있다 그래. 그걸 정확하게 죽이잖아. 이스마일 하니에를 7월 말에. 작년 7월 말에.
그리고 작년 9월에는 헤즈볼라가 거의 거덜이 나죠. 헤즈볼라 이제 그 시리아 남부 레바논을 장악하고 있는 데인데 헤즈볼라가 거덜이 나니까 시리아가 이제 러시아가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됐잖아요. 손발이 묶여서 힘을 못 쓰는 상태니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그 바디가드를 누가 서준 거냐면 헤즈볼라가 서준 거예요. 근데 헤즈볼라가 작년 9월에 작살나죠. 그 뭐 삐삐 빵 터져갖고 다 조직 다 붕괴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고 나서 작년 10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S-300 방공미사일 4개 포대 등 방공망 요격 시스템을 작살을 내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아사드 체제가 붕괴합니다. 여기서 일단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란은 교수대 위에 올라선 거야. 헤즈볼라 작살났지, 하마스 작살났지, 후티 힘 못 쓰지. 그러니까 이 자기가 거느리는 꼬붕들이 다 힘을 못 쓰거나 작살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러시아는 중동에서 이제 방을 뺐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느라고. 그리고 시리아가 무너졌지. 그러면 시리아의 그러니까 아사드 체제가 무너졌죠. 시리아 아사드 체제, 친러 아사드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그때 이란은 교수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그때라도 처신을 잘했어야 돼요. 6개월을 놓친 거예요. 6개월을. 6개월 동안 딱 무르익혀가지고 6월 12일 날 IAEA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이란이 이거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뭐 며칠이면 원자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고 80 몇 % 농도짜리까지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양질의 원자탄을 만들 때 농축할 때 90%거든요. 80 몇 %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지. 그걸 경고를 했어요. 이사회가. 이 보고서 자체는 5월 말에 나왔는데 이게 이사회에 채택돼서 이사회가 이걸 엄중 경고한 게 6월 12일이에요. 그 경고하고 나서 몇 시간 있다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표를 정리해 보면 이번에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1년의 과정 2023년 17 하마스 테러 학살 이후에 20개월 정도에 거쳐서 쭉 전개된 과정의 결과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에 시리아 아사드 체제 무너졌을 때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란이 교수대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밧줄 딱 내려와서 목에 탁 걸린 거거든. 그 밧줄 내려서 목에 걸리는 그 4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거가 그런지도 모르고 있다 이번에 깨끗한 거죠. 첫째가 트럼프 정부가 출발했어요. 두 번째가 러시아가 거덜나고 러시아가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셋째가 중국 위기가 심화되고 중국이 제코가 석자인 상태가 된 거예요. 넷째가 IAEA에서 보고서 채택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이게 이제 밧줄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개긴 거야. 4개월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은 국제사회에 대해 명확하게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네타냐후는 이제 우리 손에 피 묻힌다. 근데 이거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직접 그때 한번 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Because we were facing an imminent threat, a dual existential threat. One, the threat of Iran rushing to weaponize their enriched uranium to make atomic bombs with a specific and declared intent to destroy us. Second, a rush to increase their ballistic missile arsenal into the capacity that they would have 3,600 weapons a year, new weapons within 3 years, 10,000 ballistic missiles, each one weighing a ton, coming in at Mach 6 right into our cities, as you saw today. And then in 6 years, 20,000. That's no country can sustain that, and certainly not a country the size of Israel. So we had to act. It was the 12th hour. We did act to save ourselves, but also, I think, to not only protect ourselves, but protect the world from. 네. 그러니까 이번 군사작전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세계를 구하는 일이다. This incendiary regime, we can't have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 have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We're protecting ourselves, but by doing so, we're protecting many others.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명분과 근거를 굉장히 명쾌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이란은 여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군 IRGC는 F-35를 격추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 발표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거짓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영상도 하나 조작해서 뿌렸어. 영상에는 이제 뭐 우리 그 레이더망에서 막 유형 미사일 가서 딱 그 뭔가 목표물에 맞는 것 같은 그게 F-35인지 어떻게 알아? 그동안 이란 사이버 전사들은 이란 사이버 전사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00명 이렇게 돼요. 소셜 미디어에 격추된 F-35를 보여줬는데 너무 좀 무슨 소인국에 간 걸리버 같죠? 저 사람 대비 F-35가 저렇게 클 수가 없잖아.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한국의 우동사리 뇌서 언론은 이 가짜 뉴스를 열심히 퍼뜨렸죠.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면 이란이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열정을 이끌어내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말씀드렸듯이 이번 군사작전은 이슬람 전체주의 체제 붕괴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 대혼란 상태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전체주의가 붕괴되면 중국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첫째, 중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죠. 몇 번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판 붙으려는데 원유 수송 라인을 미국이 말라카나 인도양에서 끊었어. 그럼 미국이랑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유를 아예 출하를 안 해줘. 그럼 붙을 수가 없어. 이건 출하 안 해? 너 사우디 너 가서 팔 거야? UAE 출하 안 해? UAE 가서 팔 거야? 그러면 중동 국가 중에 누구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 딱 안면 몰수하면서 계속 출하해 줄 수 있는 비상시 중동 에너지 확보를 위한 말뚝 국가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게 이란이었어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럼 미국이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너희 수도꼭지는 우리 손에 있어. 우리가 말하면은 이란,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다 끊어. 뭐 우리가 말라카 해협에서 너희 차단할 것도 없네. 그냥 빈 배로 왔다 빈 배로 가보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다가 이거 손도 안 대고 코 풀듯이 해서 9천만짜리 중동의 패자를 거꾸로 떠내는 거 보면 중국이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또 이런 그 과정이 이렇게 비교적 스무드하게 연출되는 걸 보면서 세계인들은 중국을 14억 대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21세기 국제 찌질이로 본다고 이게 글로벌 찌질이로.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왕따 고리 포위 압박으로 가는 그 판세가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사면초가에 몰려 있죠. 경제, 정치,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동맹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볼게요. 경제에서는 밖으로는 첨단 영역, 투자, 금융, 기술 도입, 수출 시장에서 차단당하죠. 그게 신냉전이죠. 차단해서 벽을 쌓는 거. 안으로는 내수 고용이 완전히 붕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 건설이 2017년 정점 연 2천만 채의 반의 반토막, 연 500만 채로 앉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이 중국 GDP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중국 경기를 먹여 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2008년 이후로 거의 16년 동안 그 역할을 해왔어요. 16년, 15년을. 그게 작살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정치에서는 위기가 깊어진 끝에 시진핑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바삭하게 돌고 있잖아요. 단파, 즉 공산 청년단 인맥, 단파의 거물 왕양, 후춘화 그 두 사람이 인민해방군 최고 실세 장유샤와 손을 잡고 삼두 체제를 구축해서 시진핑을 밀어내고 있죠. 단파가 그럼 잡으면은 뭐 중국이 확실히 개혁될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앞에 놓인 개혁은 거의 굉장히 근본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단파 아니라 단파 헤레비가 잡아도 저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 중국이 이런 개혁을 하냐 못하냐? 미국은 관심 없어요.
미국 입장은 너희 알아서 해. 너희 비즈니스니까. 근데 너희가 우리 국익을 침해하는 건 우리가 못 참어. 그건 우리가 너희가 아주 근성이 나쁜 거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벽은 계속 쌓을 거야. 앞으로도 고립시킬 거야. 뭐 관세 뭐 한 40-50% 선까지만 해줄게. 그리고 너희 부품, 너희 원자재 써가지고 뭐 월남,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거 우리가 다 끊을 거야. 멕시코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거. 우리가 호구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가 목표냐 이거지? 군사지정학적 후퇴는 너희 내놔. 그거 안 내놓으면 너희 앞에 계속해서 무기 세워놓고 한번 그럼 어깨싸움 해보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구랑도 얘기했다가 중국의 개혁을 다시 가면은 어떻게 미국이랑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아니요. 개혁하면 떡 줄게. 그건 1980년대 중반부터의 스토리입니다. 등소평 때 스토리예요. 그때부터 30몇 년 묵은 스토리죠. 2018년까지만 따져도 35년짜리 스토리죠. 개혁하면 떡 줄게. 지금 아니야. 개혁은 네가 네 좋으라고 하는 거고 그건 나랑 관계없어.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내부가 개혁을 하든 개개혁을 하든 뭘 하든 베센트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는요. 미국의 기업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많이 사.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금융할 수 있게 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이거지. 그 전에 하이퍼 글로벌리스트들은 그게 아니잖아. 개방을 하면 세계 시장과 돈 맛을 알아서 구원받아서 착해지고 민주화된다. 이게 하이퍼 글로벌리스트들의 관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그건 다 개노가리야. 개혁을 하든 말든 그건 개방을 하든 말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니들 비즈니스고 우리는 우리 국익 챙기면 되고 우리는 세계 질서를 지키면 돼. 그리고 너희가 세계 질서에 도발하는 건 안 참어. 그럼 너희가 좀 우리한테 성의를 표현하려면 대만, 한반도, 남중국해에서 너희 일단 100개를 좀 들어야겠지. 이거예요. 지금은 살벌한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얘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 지금 그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날라갔죠. 그럼 국가안보보좌관을 실제로 그 밑에 그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안 날라갔을 거예요. 데이비드 웡이 그때 포레인 팔리시인가에 기고한 글에 중국에 대해서 최종 상태 목표가 뭐냐, 엔드 게임, 엔드 스테이트가 뭐냐, 그거는 잘못된 문제 제기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엔드 게임, 그러니까 중국 체제가 중국 내부가 어떤 것이 돼야 된다라는 최종적 그림, 엔드 스테이트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건 중국 비즈니스고 미국은 미국의 국익, 그 다음에 자유무역 체제의 국익, 그 다음에 세계 질서의 유지. 미국 그것만 하면 된다. 나머지 중국이 알아서 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잖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뭐 분열시키려고 그런다. 미국이 중국을 공산당 체제의 해체를 목표하고 있다. 아니에요. 최소한 트럼프 정부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중국의 내부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최종 목표가 없다고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공정한 무역이 돼야 되겠고 우리는 너희한테 매년 수천억 달러 무역 적자 볼 뜻이 없고 우리는 너희의 원부자재를 해서 빼돌려 갖고 베트남, 멕시코로 해서 들어오는 거 우리 호구 잡힐 생각 없어.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첨단 산업, 첨단 기술을 막 육성해 가는 거 그거 너희가 따로 떨어져서 해. 그거 우리한테 빼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술, 부품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린 너희한테 투자할 생각 없어. 첨단 쪽은. 다 이런 거니까 지금 그게 살벌한 거죠. 우리가 뭘 하겠다 안 하겠다만 있는 거지 너희가 어떻게 변하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희 알아서 하세요. 너희가 뭐 개혁 개방 그거 하면 좀 나아진다며 하시든지. 그런데 글로벌 군사지정학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면 너희 좀 맞고 시작해. 그거 도전 안 하겠다고? 그럼 증거 내봐.
증거 내면 우리가 조금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포위 압박은 좀 덜 해줄게요. 무슨 증거 있냐고? 방 빼야지. 북한에서 방 빼고 대만에서 방 빼고 남중국해에서 방 빼. 이렇게 게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군사력이 이렇게 살벌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골든돔, 공군력, 해군력, 전반적 무인화, 지상발사 이동 타겟 미사일. 그러니까 그 이동 타겟이 바다 위나 땅 위에서 움직이는 수백 킬로 또 1000킬로 1500km 바깥에서 2000km 바깥에서 바다나 땅 위에서 움직이는 이동 타겟, 무빙 타겟이요. 그러니까 GMT, MMT라 그래요. 그라운드 무빙 타겟, 메리타임 무빙 타겟. 그거를 때리는 지상에서 때리는 미사일. 이게 왜 무섭냐? 한반도에 이런 미사일 갖다 놓으면 안 갖다 놨습니다. 미군은. 갖다 놓으면 서해는 마비돼요. 샹하이 이북은 다 마비되는 거예요. 한반도, 오키나와 열도, 큐슈, 필리핀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 중국배 못 다녀. 지상 발사니까. 갖다 놓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AI 프레임워크. 제가 나이프라고 이름 지은 거. 오늘 뭐 이거 군사하는 데가 아니니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니까 굉장히 짧게 할게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골든돔은 뭐냐면 벌떼 감시 위성 HBTSS, 벌떼 통신 위성 PWA,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을 위성에서 발사한다는 게 우주의 군사화. 그게 지금 그 골든돔의 그 핵심 명제죠. 예. 무시무시한 우주의 군사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군력이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B-21 스텔스 전익기. 이건 폭격, 감시, 통신, 전자전. B2만 해도 폭격이에요. 근데 B-21은 폭격은 n분의 1이에요, 기능이. 감시, 정찰, 통신, 전자전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B-21은. 무서워요. 그 다음에 F-47 차세대 전투기. 공군. 그 다음에 센티넬 대륙간 탄도탄. 센티넬 대륙간 탄도탄이 왜 공군 거야? 공군 겁니다. 제가 알기로 공군이 운영해요. 대륙간 탄도탄을. ICBM을. 이게 지금 미니트맨 3죠. 그걸 센티넬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콜라보 전투 무인기. 제 콜라보라 그러면 뭐 같이 어울려서. 그러니까 유무인 합동이죠. 그 왜 콜라보라고 하냐. 영어 원어가 콜라보를 써요.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CCA. 그게 영어 원어예요. 미국에서 쓰는. 그러니까 우리 그 영어 원어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콜라보 전투 무인기입니다. 콜라보라티브가 영어고 콜라보라티옹이 불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이제 살벌해지고 있는 게 중국을 겨냥한 해군력이죠. 한국의 조선업을 끌어들여서 해군력 급강화하죠. 전반적인 무인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무인 지상 발사대.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지상 발사 토마호크를 지상 발사 차량에다가 실었는데 그 지상 발사 차량이 무인이야. 그래서 미 해병이 운영해요. 오키나와 열도에 깔기 시작했잖아요. 필리핀에도 이거 갖다 놓고서 안 뺐죠. 이게 토마호크 모델에 따라 다른데 이게 1500km, 2000km 나갑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냥 혼자 삘삘 갈고 돌아다녀. 통신으로 해서 지시하면 위성에 깔려져 있어서 위성으로 다 보고 있고 고고도 정찰, 그 무인 정찰기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그냥 쭉 해갖고 움직이고 딱 쏘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부 서태평양 전구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만든 무기들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저가형 하이브리드. 이게 미사일 이렇게 보면 미사일이고 저렇게 보면 드론이고. 그걸로 그냥 막 뿌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만들어서 공중에서 뿌리든지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지상발사 이동 타겟 미사일. 이게 이제 순항 미사일, 이게 토마호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이게 프리즘 같은 거죠. 프리즘 지금 500km까지인데, 프리즘이 주한 미군에 깔리면은 주한미 육군에 깔리면 서해에서 중국 배들 못 다녀요.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300km짜리.
300km 가는 거. 그러니까 이동식 다연장 로켓 그 차량, 우리 천무 239 차량, 하이마스 그런 데서 발사되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이고 미국의 프리즘 한 500km 가요. 그래서 탄도가 좀 작죠. 워낙 정교하니까 그거 한 2방 맞으면은 큰 구축함도 레이더는 다 작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초음속. 근데 이 극초음속은 아마 이동 타겟을 노리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거 한 2,000 몇백 킬로 가죠. 예,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 육군이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을 겨냥한 무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기반 AI 프레임워크. 이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회사들, 팔란티어, 엔드릴 이런 회사들인데 이게 둘 다 저기 페이팔 커넥션이죠. 팔란티어는 페이팔 커넥션의 총 지도자 피터 틸이 하고 있는 회사고. 예. 게다가 이제 리짜이밍만 빼고는 동맹이 전부 강화되고 있는 와중이죠. 또 이런 상황이니까 리짜이밍도 감히 문재인이 한 것처럼 무슨 한반도 운전자론 뭐 이런 얘기는 입도 뻥끗 못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최전선은 한미 동맹이에요. 일선은 미일 동맹과 미필 동맹입니다. 미국 필리핀 동맹입니다. 후방은 호주 오커스입니다. 보조는 유럽 나토예요. 와일드카드는 인도와 베트남입니다. 이게 미국이 동맹 우방국과 같이 맺은 중국 말하자면 그 포위 압박 그 동맹 네트워크죠. 예. 이렇듯 중동에서 이란 이슬람 전체주의를 무너뜨리는 것, 아까 말씀드린 제거 대상이 핵무기, 탄도미사일, 테러 세력, 이게 다 제거 대상인데 이거 결국 제거하면 체제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무너뜨리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신냉전 중국 제압을 진행하는 것과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그럼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몰리는 거예요. 이제 코너로. 이런 변화가 축적되어 가면 미국의 국무부 및 정보계통이 거듭나게 됩니다. 국무부 및 정보계통은 그동안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최종의 늘공 요원들이에요. 늘공무원.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뭐 어떻게 그 노선, 그 입장은 계속 이어지고 보장되는. 이게 지금 뒤집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건 뭐 수만 명이잖아요. 미국은 외교관만 현역 직업 외교관만 10,000명이 되는 나라거든요. 우리의 20배라고요. 우리가 600명인데 10,000명이 넘어요, 미국이. 공영 조직이죠. 국무부는 정보기관 조직도 공영 조직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컬러가 그러니까 믹스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게 이제 좀 하이퍼 글로벌리즘,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그런 흐름이 주류였다고요. 여기가. 특히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무부 및 정보계통에서는 다음 3중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어요. 80년 묵은 근성이 있어요. 분단 체제를 유지한다. 제가 편의상 1945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냉전이 시작된 1946년으로 봐도 됩니다. 메가도가 이래서 날려간 거 아니야. 1951년 봄에 북진 통일하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55년 묵은 관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이게 1971년 키신저 방중 때부터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화해는 소련이 무너지기 2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적이 중공군이었거든. 우리한테 직격탄이었죠, 저게 유신이라는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36년 묵은 몽상이 있어요. 중국이 세계 시장 속에서 민주화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잘 제어할 것이다. 이건 1990년, 91년에 소련이 무너진 해인데 89년에 이미 폴란드와 동독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90년경을 이제 이 하이퍼 글로벌리즘 몽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때 그게 확립된 걸로.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1945년 이후 근성, 관성, 몽상 3죽으로 제약되어 있던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서 무시무시한 지각변동 에너지가 축적돼 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한반도 분단 유지 정책도 바뀔 것 같고 미국의 전체적인 중국에 대한 스탠스도 완전히 바뀌었고
전부 다 바뀐 거죠. 전부 다 바뀐 거죠. 예. 그럼 우리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지진이 우르릉 하면서 단층이 생긴다든지 지각 변동, 그러니까 텍토닉 체인지라 그러죠. 지각의 판 충돌. 이게 에너지가 축적됐을 때 빵 하고 터지는 거 아니야. 그 축적돼 가고 있다고요. 에너지가 어떻게 터져 나올 거냐. 그리고 이 에너지가 리자밍 더블당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할 거냐. 또 이 에너지가 이제 각성하기 시작한 우리 자유공화 진영과는 어떻게 엮이게 될 거냐. 전부 다 이제 오픈 퀘스천이죠. 전부 개방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미국이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져요. 답이.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